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1월 8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8일입니다. 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죠. 자, 지난주 월요일은 휴무였었죠. 쉬는 날이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무료 야간 방송을 하긴 했는데요. 장이 열리는 월요일은 오늘이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두 번째 월요일이죠. 두 번째 월요일인데, 자, 어떻게 오늘 하루 장 잘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뭐 조정을 받는 건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뭐 흔들리거나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수급은 좋지 않았어요. 수급은 양시장이 모두 좋지 않았었는데 대형주의 흐름에서 조금 흐름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가 굉장히 약했죠.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형주는 좋지 않았었는데 코스닥은 또 중소형주가 괜찮았어요.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죠. 한번 보실까요?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개별주들이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 흐름이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만든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대형주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역시 지수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쭉 받았는데요. 일단은 조정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코스피는 역시 단기적으로는 2550선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말씀드렸는데요. 뭐 크게 조정을 받으면 2500선까지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2550선이 유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죠.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제 서해 쪽으로 포를 계속 쏴대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지수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북한은 참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주식시장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 존재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안 되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일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으로 강국으로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내수만 이렇게 움직여도 충분히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북한이 2,500만 명 정도 되니까 8천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뭐 지금 최근에 저출산 문제라든지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땅도 넓어지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좋은데 문제는 북한 군부죠. 북한 대다수 주민들이 군부에 의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좀 통일이 돼서 이게 또 우리나라의 어떤 또 국력이 또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뭐 이 짧은 기간에는 쉽지가 않겠죠. 거의 뭐 황제처럼 지내고 있는데 통일을 할 일이 없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뭐 북한을 옹호하고 뭐 그런 또 이제 어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주식 투자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통일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역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통일을 해야지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 북한의 포사격, 이것도 역시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계속해서 포를 쏴대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국지전이라든지 또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북한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죠. 예, 지금은 굉장히 좀 불안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들도 뭔가 흉내만 내다 끝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발 오판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어쨌든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제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뭔가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죠.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대응을 하시면은 이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수 시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슈입니다. 총선과 증시 그리고 북한 도발에 대한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총선과 증시, 총선이 4월에 있죠. 4월에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증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2021년 6월을 고점으로 해서 쭉 하락했죠. 그리고 2022년 5월에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5월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여당이 이제 들어서 있고 윤석열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주식시장은 그냥 쭉 우상향하기는 하지만은 횡보한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뭐 크게 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건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당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했었고요. 결국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너무 가파르게 했어요. 너무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내년 올해죠. 올해 총선은 상당히 중요하죠. 총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상당히 중요한데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관련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이쪽을 거의 뭐 사회 악으로 취급하면서 제재를 엄청나게 가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증권 투자세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그냥 폭탄을 투하해버리는 바람에 매물들이 실종을 해가지고 거래가 확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그리고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왜냐하면은 전세 가격을 단기에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워낙 안 됐어요. 서울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신규 주택 공급이 안 된 것이죠. 3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주택이 공급되려면은 앞으로도 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리 누른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집값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가 다시 인하 쪽으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이게 분위기가 반전되죠. 물론 최근에 국내에 부동산 PF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두 군데 건설회사들이 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모든 건설사가
무너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집값이 다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공급. 서울은 땅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낡은 아파트들 재건축해가지고 뭐 용적률 더 높여주고 해서 뭐 이제 높은 층수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주택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런 것들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야지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울에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도 서울은 집이 부족해요.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그것까지 막아버리니까 더 이제 악화된 거고요. 또 경기도 쪽에 주변에 이렇게 주택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단기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언젠가는 부동산이 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락하는 시기도 있겠죠. 그런데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증시에도 정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특히 증권투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 쪽의 어떤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게 또 법이 개정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선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 주식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제재를 좀 많이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인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수익을 내고 또 크게 수익을 낸 그런 그 개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은 거의 뭐 손실을 많이 보는 그런 측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증권 투자세라든지 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어쨌든 뭐 부동산과 형평성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돈을 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굉장히 불합리한 그 제도로 보고 있고 반대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처럼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재를 풀어주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총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북한 도발인데요. 북한이 사실 최근에 3일 연속 이렇게 포 사격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증시에는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또 지뢰 그 목함지뢰 관련해서 그때 다쳤었던 그 군인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좀 주식시장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정말 국지전이라든지 좀 충돌이 강하게 일어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연평도 사격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뭐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국지전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그건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이 북한의 어떤 행동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그런 시기에 이게 이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전에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뭐 어떤 좀 잠잠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지금부터
또 좀 조용해진다거나 그러면은 크게 영향은 없을 그럴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했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북한의 뭐 강경 발언이라든지 또 김정은이라든지 김여정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의 발언들이 시장에 분명히 뭐 영향을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는 이제는 크게 타격을 주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는 쉽지가 않죠. 물론 바이든 정권 이제 그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조금 그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또 김정은이나 또 푸틴하고 친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도 한국을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핵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어떤 화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한국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군력에서는 뭐 워낙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다만 수도권 이쪽에 워낙 또 인구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면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뭔가 문제를 만들 만한 그럴 시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추천주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 자,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뭐 2차 매수까지 됐죠. 어쨌든 뭐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 오죠. 45만원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자고 했는데요. 뭐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뭐 3차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은 25만원 1차 매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격이 거의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5만원 근처까지 왔었는데 약간 좀 아쉽죠.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은 매수가 됐을 텐데 어쨌든 25만원 뭐 22만 5천원 분할 매수인데요. 혹시라도 오면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11,900원 분할 매수 전략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어쨌든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 종목은 매수가 지금 안 된 상태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실까요? 매수가가 왔었네요. 매수가가 딱 오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기준대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수익이 꽤 났어요. 그래서 뭐 매도를 이미 하셨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왔었네요. 제가 지금 가격을 좀 착각을 했었는데 12,500원 매수 주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가 되고 반등을 했으니까 30% 수익이 나온 상태니까 매도를 하시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2,700원 2,500원 분할 매수했었죠. 가격은 안 왔습니다. 혹시 오면은 한번 하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7,600원, 7,400원 분할 매수죠. 손절 10% 수익 20% 전략인데요. 매수되고 나서 평균가 이상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반 매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00원 대비해서 20% 수익이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7,500원 오면은 그냥 본전 매도하거나 아니면 20% 수익 매도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SFA 반도체는 5,700원, 5,200원 분할 매수인데 가격이 안 왔죠.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23,000원 분할 매수 말씀드렸는데요. 안 왔어요. 가격 혹시 오면은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나 중기나 다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1월 이벤트 지금 봉수선생 전문가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이벤트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전능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봉수선생 전문가 결제를 하시게 되면 한 달은 3일, 3개월은 10일, 그리고 6개월은 30일에 추가일을 지급을 해드리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인 테마주죠. 한동훈 테마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노을입니다. 이 종목은 초기에 좀 움직임이 좋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쭉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이때도 움직임이 있었고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으니까, 그리고 좀 저점은 찍은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4,000원, 3,800원, 4,000원, 3,800원 분할 매수 하시고요. 손재료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3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1월 8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활기찬 월요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